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대응 단계를 처음으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차윤경 기자와 한 편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대응 단계가 2단계가 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2시간 반 전인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전국 118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17개 시도에 모두 합쳐 60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을 합니다. 기상청은 지금 한반도 상공엔 커다랗고 뜨거운 고기압이 2개 겹쳐 있는 상태에서 6호 태풍 카눈의 영향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상황입니다. 태풍으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풍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더운 날씨를 나타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어제 해지고 나서는 조금 날씨가 수그러든다 했는데 오늘 엄청 덥거든요. 이게 태풍의 영향인데 고기압 2개, 습하고 이런 간접 영향 때문인데 비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각국 기상청이 예측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카눈이 동중국해에서 잠시 머물다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7일, 8일, 9일 이후에 태풍의 경로가 각 수치 모델들마다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미숙한 운영, 준비 부족, 대처 부족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2017년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뜨거웠고 유치하고 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좋아하고 들뜨던 모습이 있는데 그간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회장 전체가 진흙탕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폭염인데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작 후에 역시 부실한 준비 그리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대회장 의료센터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임시 침대에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개영식 때 생긴 온열 환자만 108명입니다. 부안에도 이번 주 계속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밤에는 열대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자 어제 소방당국이 조직위원회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는데 행사는 강행됐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대부분 가벼운 온열 환자라 그랬다는 설명인데 조직위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허허벌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내리받고 있는 건데 저기서 무슨 활동을 할지 염려가 되는데 12일까지 예정됐는데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가자와 가족들이 계속해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다. 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장화를 신고 샤워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이건 생존 게임인가? 한국에 온 걸 후회한다 같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그러자 급히 야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공병대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세계 158개 나라에서 4만 3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스카우트의 도전 정신만 강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수백만 원 내고 이제 청년들이 온 건데 14세부터 17세 찾아보니까 91년 고성 강원도에서 했을 때 그때는 좀 제법 잘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망치고 나면 국가 이미지도 떨어지고 앞으로 자칫 다른 국제 행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